안녕하십니까, 김덕춘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칭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만들고, 칭찬을 하게 되면 꼭 칭찬받을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칭찬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론슨과 린다가 미나소타 대학 여학생 80명에게 자신에 대한 말을 엿듣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여학생에 대해서 지적이며 말솜씨가 좋고 호감이 가는 인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조건은 지적이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다, 그리고 비상적이다 하는 나쁜 말을 했고, 세 번째 조건에서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네 번째는 처음에는 칭찬을 하다가 나중에 비난하는 말을 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호감을 받은 조건은 조건 3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칭찬하는 말을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조건 2보다도 오히려 조건 4, 즉 처음에는 칭찬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나쁜 말을 했을 때, 이때가 가장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대치 위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처음부터 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보다도 더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효과를 이제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할 때는 처음에는 약간 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계속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가장 나쁜 말은 칭찬을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비난하는 말. 야, 너 이번에 뭐 시험 참 잘 봤더라? 근데 너 수학 점수 영 안 좋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원칙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하자. 두 번째는 반복하지 않고 간결하게 좀 짧게 해야 이 성의가 담겨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람 면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칭찬과 자랑의 효과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당사자 주변 인물, 특히 자녀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여섯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의 태도나 재능, 야, 너 옷이 좋다 하는 것보다는 야, 너 오늘 뭐 얼굴이 훤하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이 더 노력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칭찬의 어떤 그 원칙과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칭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